네, 이번에는 이제 코리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남침설, 북침설, 내전, 확전설 이렇게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전 확전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나기 이전에 벌써 이제 그 남측의 이승만, 북측의 김일성 모두 그 전쟁으로 그 통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이 전쟁 분위기를 이제 고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쟁을 이유로 해서 미군이 남아 있어야지만 그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949년 1월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북침을 공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한국 군대를 부장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미군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은 그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전쟁을 못하게끔 자기들이 철수하면서 무기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승만이 계속 북침을 공언하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전차와 전투기 등 중무기를 압수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신의 그 통제권 바깥에서 우발적인 전쟁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쟁이 전면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은 그 이승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조치, 즉 그 미국이 이승만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 무기를 압수하고 지원하지 않은 조치, 이러한 조치 때문에 한국 전쟁 초반에 한국이 절대적인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과 그 소련군은 모두 다 철수하고 고문단만 남겼는데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서 1949년 7월에 프러스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그 코리아 전쟁이 발생하면 일단 그 미국이 단독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엔군을 편성해서 참전할 것이고, 또 코리아를 그 통일시키는 것, 즉 그 조선을 그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서 이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38도선 체제를 그 유지하는 것, 그것을 전쟁의 목표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그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런 북진 통일은 소련과 중국을 자극해서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발적인 전쟁으로 국전이 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그 플러스 계획에 의하면은 한국군의 현대화 작업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에 한국과 상위 방위 조약 체결, 이런 원조법을 체결하고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이승만의 전쟁 준비는 미국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조선 김일성, 그 당시 수석이죠. 김일성 수상의 전쟁 준비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군 철수 이후에 이제 소련과 중국, 조선은 조선의 그 무력 증강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군에 있던 그 조선 의용군, 중국이 통일되고 나서 그 조선 의용군들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갑차단, 탱크죠. 기갑차단을 설치하는 등
군비 이 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소련은 그 철수를 하면서 탱크 등 중무장 무기를 갖다가 조선에 그대로 놔둬서 조선의 인민군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과는 반대했죠. 이 시기에 이제 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했는데, 조선은 여기에 이제 고무를 받아서 조선도 통일전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전쟁의 이 계기를 삼기 위해서 38도선 주변에 간헐적인 군사 충돌이 쭉 있어 왔는데, 이러한 군사 충돌을 조국 통일과 민족 해방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러한 38도선 주변에 군사 충돌을 대규모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일성 수상이죠. 그 당시 수상은 모스크바를 수차례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이제 전쟁 계획에 대해서 말했답니다. 이때 박헌영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1949년에 드디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과 핵 무기에서 동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전쟁이 발생해도 미국이 이 소련에 대해서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는 점, 즉 핵무장 국가 사이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1949년에 10월이죠. 10월에 통일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전쟁에 승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련은 무기만 지원하고 실제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군대 파견 문제는 중국에게 떠넘겼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전쟁 준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이 전쟁의 가능성을 예측했고, 전쟁이 일어난 1950년 3월 25일에는 조선의 남침에 대비해서 이제 국군 방어 계획까지 수립합니다. 전쟁 일어나기 이틀 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이제 북한이 남침한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북측에서 이제 이 탱크라든가 이장 무기를 갖다가 많이 배치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침한다는 정보를 보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나기 하루 전에 6월 24일에 역시 이제 대규모 병력의 집결 등을 보고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이제 한국군 수뇌부는 그날 비상 경계를 해제하고 병력의 절반을 외출시켰다. 육군본부는 이제 24일 밤 전후방의 장교를 초청하여 이제 댄스 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미국의 군사고문단도 참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미 그 당시에 간헐적인 무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북의 대규모 병력 집결을 대규모 전쟁이라고 준비라고 보지 않고 무시했다, 경시했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으로 하여금 대규모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여졌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매우 충돌하고 있어요. 어쨌든 남북은 이제 1949년부터 전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날에 누가 먼저 총을 쐈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로 평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6월 25일 날 총성이 나온 게 아니라 전에도 계속 소규모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확전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6월 25일만 보고 누가 먼저 총을 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9년 1월부터 50년 6월 24일 직전까지, 6.25 전쟁 직전까지 전투 횟수는 총 874회였다는 거고요. 이제 1949년 들어서 그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을 때 주한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한국군이 우세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사 충돌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한국군이 유리했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웅진 반도를 점령하게 됐다. 근데 점차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1949년 7월부터 이제 그 중국군이죠. 중공군의 조선 의용군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10월에 이르러서는 약 4만 명. 그래서 조선 의용군은 실전 경험이 있죠. 전투력이 아주 좋죠. 4만 명이나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되면서 점차 전세가 역전되면서 조선이 이제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하기 시작해서 웅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 이런 부분에서 전투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제 6월 25일 날 조선이 대규모 공격을 한 곳들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조선이 전면적인 공격을 했다면은 기존의 전투적인 이들 지역에서 웅진이나 개성, 의정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과 상관없이 전략적 지역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조선이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기존의 전투 지역에서 전투 공격을 했는데 한국군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역의 국지전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조선이 대규모 전쟁을 처음부터 준비했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1949년 상반기에는 최대 연대급 전투였다. 연대급이면 뭐 엄청나죠, 그죠? 중대 연대면은 뭐 1000명 이상 넘어가는 연대급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못하게끔 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니까 이미 미군이 이제 철수했으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뭐 그 미군이 다시 돌아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쪽에서 또 이제 그 도발이 줄어들었겠죠. 전투 규모가 축소되었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최대 중대급의 전투가 있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코리아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내전 상태가 국제전쟁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통일전쟁들을 주장했는데 세 명 다. 근데 강대국의 개입으로 이 남북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될 뿐 통일은 이제 강대국의 반대로 어렵다는 그 당시에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도 그 코리아 전쟁 이전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조선에 의한 코리아 반도의 통일, 만약에 조선이 통일을 한다면, 조선이 통일된다면 그 일본 앞에까지,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일본 앞에까지 그 소련이나 중국군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조선의 통일은 일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군이 주도해서 한국에 의한 통일은 역시 중국과 소련 입장에서도 자신의 국경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시 허용할 수 없는 거다. 결국은 남과 북 누가 전쟁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국제 정세 속에서는 조국 통일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해서 완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려는 생각,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박헌영 이들의 생각은 사실상 국제 정세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지는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국제 정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이 6월 25일 날 이후에 전면전으로 확장이 되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틀 후에 트루만 대통령은 1급 비밀 작전 명령을 통해서 전쟁은 그 38도선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남으로 즉 통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핑계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해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칠함대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박헌영에 대한 그 전쟁 책임론을 보게 되면 박헌영은 근거지인 남한, 한국에서 그 미군이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세력을 잃었죠. 그 조선에서는 김일성 당시 수상이죠. 수상에게 세력이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 확대를 위해 되는데 북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력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남 내에서 지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장하면서 조국 해방 전쟁을 주장했다. 박헌영은 이남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빨치산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그 남한에서의 빨치산은 지형상이라든가 미군의 존재라든가 를 봤을 때 그 불가피한 빨치산은 모르지만 혁명을 위한 빨치산 활동은 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를 과장을 했고 평양에 강동 정치학원을 설치해서 빨치산을 육성하면서 계속 인남을 내려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박헌영은 남측에 자기의 무장 세력을 육성하고 이거를 과장을 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남측에서 이러한 남로당의 무장 세력이 봉기를 해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북에 의한 그 통일 전쟁을 강조를 많이 했고 이러한 입장으로 모택동이나 스탈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김일성은 서로 전쟁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는데 이후에 박헌영이 숙청된 것도 역시 코리아 전쟁의 책임을 김일성이 박헌영한테 전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코리아 전쟁은 초기에 내전으로 시작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전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종결도 역시 그 남북의 의사가 아니라 결국은 통일되지 않은 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뿐 분단은 계속되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이미 전쟁 2차 대전이 종료되기 직전에 그리스에서 좌우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는 원래 영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영국의 세력을 받는 쪽,
그다음에 사회주의는 물론 당연히 소련이나 이제 그 자유 게릴라들이겠죠. 이들이 서로 내전 상태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영국이 힘이 붙이죠. 전쟁 이후에 힘이 붙이니까 영국이 자신의 역할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그리스에서 미국과 소련이 최초로 대리전을 치르게 되면서 냉전이 격화됩니다. 1947년 3월에 이미 그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이 적대 관계임이 확인됩니다. 또한 1948년 6월에 소련이 서독을 건국하려는 미국에 맞서.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도 그 소련과 미국이 독일을 점령했는데 원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일된 독일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서독에 단독으로 반공 정부를 내세우려 하니까 소련이 그에 맞서서 서베를린,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서베를린을 봉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50년 코리아 전쟁 이전에 벌써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었다. 아까 말한 대로 소련이 1949년에 그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그다음에 1949년 10월에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소련이나 중국이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좀그 군사적인 그 뭐랄까 군사적인 자신감을 불러주게 되겠죠. 그래서 1949년 12월에는 또 그 마오쩌둥이 소련을 방문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이 시기에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소련이 무기를 남겨두고 또 이제 그 중국의 조선 의용군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조선 역시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자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과 소련, 그 조선이 한반도에서 그 통일전쟁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유럽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그 소련의 그 이 원폭 실험이 있었죠. 이것들을 목격한 미국은 역시 이제 안보 불안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1월 10일에 그 상원 외교위원회 그 이제 비밀 회담에서 매티슨 당시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그 타이완의 동쪽,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다. 즉 조선반도 한국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또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위권에 제외돼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언에 대해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선언의 초점이 뭐냐면 이 선언이 나오면 중국의 공산화라는 거죠. 중국의 공산화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필리핀과 일본의 전략적 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필리핀과 일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선반도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조선반도의 후방인 일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초기지인 조선반도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소련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한국을 포기한다. 한국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1번 앞에까지 그 소련이나 중국의 세력이 진출하는데 미국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1950년 4월 달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에 의해 중요한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냉전을 완전히 결정하게 됩니다. 4월 7일이면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제 2달 전이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미소와 같이 그 적대적인 그 이념 및 정치 체제, 냉전 체제에 있었죠. 냉전 체제에서는 일방은 상대방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죠. 즉 미소는 병전할 수 없고 미국과 소련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핵무기에서 우위라고 판단되는 순간 미국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핵무기에서 우위인데 소련이 핵무기를 현재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켜서 미국을 압도하는 걸 목표로 하고 미국을 압도하는 순간 미국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와 대응해서 소련에 대한 강경책을 구상하고 소련을 압도할 수 있는 핵무기의 증강을 제안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소의 대립이 이제 격화되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얼마 안 남았다. 전면전은 분명히 유럽에서 소련의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유럽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일어난 지역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아의 극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자 에티슨 국무장관은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한국전이 우리를 구했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은 전쟁이 북미 대륙이나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시아에서 일어났는데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미국 북미 대륙이나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즉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국 전쟁이 코리아 전쟁이 국제 전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스탈린의 전략은 뭐였냐면 소련은 코리아 전쟁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미국의 주력을 동유럽에서 극동으로 전환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입장은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놓고 자기는 유럽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방금 바로 이제 49년에 통일된 중국 공산당의 급성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코리아 전쟁에 빠져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아직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이죠. 두 세력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을 화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과 중국이 적대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중국을 미국과 가까우지 않게끔, 즉 미국과 적대국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코리아 전쟁에서 서로 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고트발트가 이제 스탈린에게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해서
그 유엔군의 참전을 방치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스탈린이 이 비밀 전문을 보냅니다. 직접 그 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스탈린은 말로 한 거를 그 밑에 있는 외교관들이 이제 구트발트에게 비밀 전문 형태로 보낸 건데요. 여기에서 스탈린이 코리아 전쟁 직후에 그 유엔군의 파견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 대사가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걸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그 유엔군과 함께 코리아 전쟁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즉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이 코리아 전쟁에서 수렁에 빠지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그 사이에 유럽에서 세력을 확장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국인 중국 그리고 적대국인 미국이 서로 싸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스탈린의 판단에 따르면 코리아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되면 그 당시에 중국의 군사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소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적대 관계로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서유럽 부흥 정책을 통해서 서유럽을 친미 국가로 만들었는데 나토, 그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유럽까지 미국이 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친미화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 미국이 그 유럽, 특히 동유럽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지 않은데요. 그러려면 미국을 코리아 전쟁에 끌어들여서 코리아 극동에 가둬두고 싶었다. 즉 유럽에 대한 개입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동유럽까지 경제 지원을 미끼로 할 경우에 소련은 자기 이웃에 있는 동유럽까지 친미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그 유럽에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소련은 동유럽에 진출한 거죠. 동유럽에서 그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동유럽에게 자기 영향권을 확대했다. 그래서 기존의 학설은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대만 대신에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소련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국제 정세에 좀 어긋난다는 거죠. 이런 전쟁에서 미국의 참전, 더군다나 유엔군의 참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이유로 대만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평가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스탈린이 전화를 걸어서 말리크 소련 대사가 이 유엔 안보리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한 걸 전화를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유럽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3차 세계대전을 늦추기를 원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부러 유엔군의 그 코리아 전쟁 파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 멍청해서 속아 넘어갔냐? 그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그
소련이 유엔군 파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미국도 역시 소련과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에서의 전쟁은 한편으로는 유럽에서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련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극동에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코리아 전쟁에 그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 이 미국이 이 코리아 전쟁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련은 실제로 동유럽에서 지배를 확고히 하였죠.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 극동에 있는 군사력을 철수를 하고 이제 유럽에, 즉 극동보다는 유럽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중단하고자 원했죠.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전쟁을 확대시키려 했죠. 그래서 북진 통일과 중국 폭격 제한, 심지어 원자폭탄 10여 개를 투하하자고 제안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메가더 사령관을 경질한 것은 미국을 극동에 묶어두려는 그 소련의 의도를 알았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속아 넘어와서는 그 유럽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을 멈추고 싶었다. 그 당시에 미국 합참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리아 전쟁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상대로 일어났다. 즉 잘못된 전쟁인데 빨리 멈추고 유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은 2차 대전 때부터 태평양에서만 근무했는데 항상 그 메가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유럽 중시를 한다. 2차 대전 때도 그래서 유럽에만 신경 쓰고 태평양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불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로 집중하는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을 메가더가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입을 확대하려면 전쟁을 확대해야 되죠. 그래서 코리아 전쟁을 확대하고 싶었다. 반면 백악관이나 미국 합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유럽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메가더의 그 코리아 전쟁 국제 전쟁으로 확장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